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천재 정치가 가능한지, 얼마나 정말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오늘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천재 정치의 내용을 함께 토론해 줄 네 분의 토론자분이 나와 계신데요. 모나리자, 네, 타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타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해명 안녕하세요. 둘이,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안녕하세요. 예, 네 분이 오늘 보다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멋진 토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천재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천재에 대한 그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둘이께서 천재란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 천재란 단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천재의 정의라든가 천재가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일까, 뭐 이런 게 좀 왜곡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만화 영화 같은 경우도 소재를 많이 삼는데 뭔가 뭐 인류를 해치거나 뭐 지구를 무슨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뭐 멸망을 시킨다든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인류의 수많은 발명품들이 그 천재들의 작품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인가 고용이 되어 있거나 그 국가라는 그 어떤 그 권력의 그 속성이 나쁘게 이용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자꾸 부각이 돼 있었는데, 인류의 생활과 그 예술적인 면에서도 풍부하게 만들어준 게 천재들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 한 번도 권력을 잡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류의,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풍부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우리 그동안 많은 자동화나 컴퓨터, 인공지능까지 탄생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재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을 돌이켜보면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일단 천재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기여했던 것도 그렇고, 일단 천재의 정의는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고하는 사람.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천재라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천재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유기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여기까지입니다. 예. 간단명료하게 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천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해명 씨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천재는 특정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지성과 독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천재는 예술, 과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재성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세포 생성과 소멸 주기인 7년마다 지성 테스트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 선별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진행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재네요. 저도 천재가 되고 싶은데. 자,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모나리자께서 천재란 어떤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라는 추가적인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죠. 참 많아요. 근데 그 각자 다양한데 그 중에서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화가 중에서도 고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천재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물리학에서 천재고요. 각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지성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뭐 더 뛰어나다거나 인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은 똑같은데 갖고 있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천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타오께서 천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천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좀 명료하게 본다면, 그 사람마다, 인간은 누구나 재능이 있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분야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좋아하면 자기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죠. 근데 그 누구나 재능이 있는데, 문제는 그 재능을 어, 어떻게 펼치느냐. 그러니까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음, 근데 이 천재 정치 분야에서는 이게 조금 틀립니다. 이게 틀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재 여기 정의가 나와 있지만 책에도 이거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볼 때 내가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라는 생존을 앞으로 나갈 때 그거를 생존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한마디로 세포가 있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구조상 이렇게 보면 인체 구조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차별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식에서 그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가 지금 이제 문제가 민주주의가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뭐냐면 모두가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산으로 가는 이유를 보면 여태껏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정치적 분야에서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권력을 못 잡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명 발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료하는데 저는 첨부해서 얘기할 때 음, 한마디로 이제 궁극적으로 뭐 예수나 부다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정치판에 권력을 잡았다고 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폭력을 행사하겠어요. 뭘 행사하겠어요. 도저히 그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그런 분들한테 권력을 주자. 그런 분들한테 권력을 주자는 건데, 그런 분들을 천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 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어떻든 해결 능력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천재 정치를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정확히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재 정치와 민주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모나리자께서 그 차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국가나 일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 그래서 어느 한 나라로 국한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거죠. 다 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재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선택적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마다 지성 체크를 하는 기법, 기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과학자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어렵게 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쉽게 그리고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성을 테스트하는 기법과 기술을 만든 뒤에 그 기법과 기술에 의한 그 지성 테스트를 사람들한테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성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들이 있고 뭐 평균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평균보다 약 10%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선거권을 주고 한 0.5% 정도 되는 아주 소수 중에 소수는 피선거권까지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재 정치, 선택적 민주주의란 차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거나 또 불쾌하게 생각한 것들이 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느냐.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을 또 하기로 하죠. 저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추가로 더 이 민주주의와 천재 정치의 차이를 보충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있으실까요? 이건 다 돌면서 하진 않을 거고요. 그걸 추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게 사실 이 천재 정책 여기 앞에서 이 책에서도 이제 지난하게 뭐라 그럴까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이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치라는 거는 이미 과거에도 사례가 나와 있지만 이 결국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자들, 일명 약자라 그러죠.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기존에도 처음에 제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이 성경에도 맨 처음에 나오지만 그 11조가 있어요. 11조. 근데 11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 11조가 왜 나왔냐면 그 10%를 그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 대부분 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농사를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가를 떼요. 그걸 왜 떼냐? 그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제들한테 뛴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과부나 노약자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고 위해서 그런 시스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해요.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약자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따로 부연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단체에서도 진화론을 굉장히 회개한 이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약육강식이라든지 적자생존 그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지금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회개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돼 있는 게 그 이론의 밑바탕에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약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인류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는 그래서 정신병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재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기존의 시스템하고 드는 거는 그런 망측한 이론에 해서 권력가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선택적 우리 천재 정치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은 선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이 세계를 당연히 그런 분들이 통치를 하고 뭐 한다면은 뭐 이 세상이 나빠질 리가 없겠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천재 정치에 우리 그 선택적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타오께서 마무리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 시스템은 천지 정치는 선택적 민주주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아까 타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를 위하는 정치다. 그게 지금의 민주주의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적인 부분을 추가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천지정치하고 민주주의가 다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천지정치와 민주주의를 그러면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나리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특히나 천재에는 다양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속에서 어, 얘가 천재로 됐는데 나보다 여러 가지로 학력이나 여러 가지가 모자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됐어.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천재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한번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혜명 씨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 천재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창의성과 통합 사고력의 문제 해결력이 잘 발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천재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 그 뭐랄까 공적으로 신뢰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반을 형성해서 이제 인지가 긍정적으로 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와 함께 천재의 결정을 어, 그 천재들이 이제 뭐 꽤 많을 텐데 뽑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편향적이지 않도록 서면으로 제시해서 어, 이 의견 수렴을 또 이렇게 투표하는 그런 또 지성이 우수한 사람들도 공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그 채택할 수 있는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떤 제재도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면 모두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모두 혜택을 입는 그런 제도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천재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적 상황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그 설득력 있는 어떤 시스템, 네. 그런 어, 홍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타옥께서 한번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음,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 약간 그 AI 요새 나오는 AI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AI가 나보다 어떤 뛰어난 부분,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정치도 어느 분야든 나가 그 정치 분야에서 만약에 나를 위해서 AI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 칩시다. 그럼 AI가 그 분야에서 자 모든 그 정치의 뭐 우수한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걔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펼치는데 본인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저거 허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예, 이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좀, 예, 별로, 제가 볼 땐 그래요. 별로 그게 무슨 차별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좋은 거를 해서 갔는데, 내가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왜 누구든지 만약에 놀고 먹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대신해 줄 우수한 사람이 그런 거를 지향해 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그런 선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말도 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둘이가 한 번 더 추가로 어떻게 설득할 건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현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뭐, 뭐 아인슈타인 박사라든가 뭐 아니면 또 사랑이 있는 간디라든가 뭐 몇몇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을 때, 어, 일단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전쟁이 없어진다든가 그리고 그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 일단 눈에 띄는 게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발명가 협회라든가 그리고 그 전체가 뭐 선거제도를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체제로 가더라도 그 일부분을 어떤 예산이든 정책적인 어떤 뭐 과학이든 예술이든 아니면 금액으로 제한을 걸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게 천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는 어렵죠. 5천만 명이 또 어떻게 다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8, 90%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일부분의 정책이라도 시행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다면 사람들에게 좀 좀 뭐랄까 강요하지 않고 좀 덜 강압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힘에 의한 무슨 뭐 군대나 다를 바가 없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할 힘이 없죠. 천재들이 이제까지 이용을 당했지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고용돼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노벨도 원래 그게 그 화약을 만드는 의미가 사람 죽이라고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하도 그걸로 전쟁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노벨이 그걸로 노벨상을 만들었고, 어, 그런 식으로 우리 대표적인 예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지만 정권 전체를 맡을 수가 없고, 선거권을 일부에게만 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일부분의 그 예산이라든가 일부 분야라든가 뭐 과학이든 예술이든 한번 맡겨본다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나리자께서 그런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람들 내면에는 이 남들과 차별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본능적인 것 같고, 동시에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배반 같지만,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그 심리가 작용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설득이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왜냐하면 그 설득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그 반대거나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납득한다라는 걸, 그 말을, 그런 식의 말을 저는 더 좋아하죠. 물론 저 개인의 성향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거나 주장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사실 듣는 사람이 주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에 설득이다. 또 새로운 일 같은 천재정치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거의 100% 저항이 옵니다. 저항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사람은 동등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능력까지 동등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은 동등한데 그 각 개인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쉽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데 한국 축구 대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최고죠. 물론 이강인 선수도 있고 그리고 수비수 잘하는 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천재예요. 축구에 관해서는 천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대표를 이루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만 국한하자면은 월드컵에 계속 나가서 월드컵에서 이제 경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환호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공통점은 그 사람들은 한국의 한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국 국민이에요. 왜 저 사람을 뽑아? 나 축구 좋아하고 근데 나 좀 뽑아. 물론 그렇게 해서 뽑힐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월드컵에 나가는 곳은 고사하고 경기하는 것마다 패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능력이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조직적으로 잘하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천재 정치에 대한 그 재밌게 예를 들은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의 대표로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환호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못 나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어필할 때는 그런 명료한 것을 바탕을 둬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명리학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을 체크할 수 있는 기법, 기술이 누구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거라는 걸 인정받을 때 비록 속에서 질투나 시기심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저 사람들은 상급권치고 나는 없어.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그 도리임을 각자가 알고 있고 지금은 100년, 200년 전 사람들보다는 의식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법 바탕하에 천재 정치를 이루고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배려를 한다면은 아주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또 추가할 게 있어요.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한번 물에 빠져봤었거든요. 젊을 때 숨은 막혀오고 아득해 옵니다. 그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뭘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뭐랄까 통 같은 거 조그만 통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 그래서 살아났죠. 우리 인류도 지금 먹고 살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임진왜란 때처럼 혹은 그 전에 아주 혹독한 시기 경신대기근 같이 수백만 명이 죽었던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천재정치란 얘기를 들으면은 그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따를 거. 그러나 너무 혹독하죠. 근데 어려움 없이 쉽게 쉽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어느 나라가 큰 위험을 맞으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가죠. 그것이 또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바탕하에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하고 그런 기법을 만들고 해서 한다면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 지금 당장은 저는 안 된다고. 왜?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이 어렵지가 않고 혹독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병아리도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극한의 것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듯 태어나지 못하듯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과 요건이 갖춰진다면은 어, 사람들이 실컨 좋건 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아예 눈을 감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나리자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천재 정치가 이런 거고 이렇게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더 잘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점점 이제 후반으로 마지막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천재 정치가 되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져?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마무리 겸 천재 정치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먼저는 우리 둘이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켜주세요. 헌재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음, 역사상 한 번도 권력을 잡아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꿈대로 과학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에 대해서 모든 꿈을 펼치는 거니까 우리 삶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 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던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기차, 뭐 이런 물질적인 거 당장 눈에 띄는 거 무슨 전자제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사회 제도에 좀 돌봐줘야 될 사람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보기에도 돈과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솔직히. 그렇지만 사회가 그런 뭐 세금이나 큰 재정 규모를 투입해서 그 중에 정말 일부분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을 했다면 우리의 그 동정심과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못했어. 하고 싶어도 못했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어, 우리가 구현되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어떤 의료나 어떤 그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은. 자, 그러면 모나리자께서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그,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남자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다 군대를 가요. 몸에 큰 이상이나 돈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가야 되나요? 그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국가라는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없고 전 인류가 하나가 된다면 군대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군대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군대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죠. 그들은 합리화합니다. 천재들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깨뜨려 버릴 논리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의식주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할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수백 년 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사람보다는 AI나 로봇이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빠르게 진보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 대신 일을 하게 하고 사람들은 쉬면서 놀면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나 의식주는 누가 해줄까요? 로봇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스템과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천재라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역시 뻗어나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그런 걸 똑같이 알거든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좌우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이 아니라 불과 핵심적으로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을 천재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랑과 지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양심은 물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천재들한테 맡기면 단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무수히 많을 테고요. 그러면 충분히 그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는 정말 지상 낙원을 만들 수가 있는 이상입니다. 네, 자유롭고 싶습니다. 돈으로 노동으로 자유롭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혜명 씨 바뀌면 뭐가 바뀔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천재 정치가 실현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그 키우고 뭐 농사 짓고 뭐 축산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원자에서 다 필요한 것을 가장 맛있는 걸로 재현하는 바로 음식이 나오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뛰어난 천재들을 보좌하는 그런 생물 로봇도 분명히 그 능력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생물 로봇들도 분명히 보좌를 잘 할 것이고, 그리고 각 개인이 나도 인류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있는가 대형 스크린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비쳐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 나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인성이 있구나. 이런 것이 긍정적인 거는 초록색 문장으로 탁 나오고 너 이 부분은 개선해야 돼 하는 거는 빨간 문장으로 너 이거 위험해. 이건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야. 이런 거는 빨간 문장으로 나와서 극렬하게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그런 인성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인성으로 도모하는 이 지구 전체가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을 아주 평화롭게 구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분명히 맞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타오께서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날께서 조금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재정치가 실현되는 거는, 천재정치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말하듯이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이 지상에 이제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천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재 노예 상태에 있어요. 어떤 노예 상태냐면, 노동과 돈의 노예 상태입니다. 이거로부터 해방되는 궁극적인 진짜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가려면은, 지금 이 틀, 이 시스템, 이게 뭐가 잘못됐다든지, 뭐 지금 앞에 해명 씨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좋은 거를 이렇게 뭐 발명품을 하면은, 이 기업가들은 뭐 다 알겠지만, 기업가들은 그런 걸 안 내놔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 거를 써먹어야 되니까, 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이하는 게, 그러니까 공짜가 되는 세상이 좀 어려운 게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힘든 거죠. 근데 천재들은 이런 거에 문제점을 다 이미 파악하고 우리 시스템을 잘못했다는 걸 바꾸는 걸 알겠죠, 당연히. 이 천재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뽑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구가 지금 반은 굶주리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굶주린다는 거는 그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으면 40억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우리는 여기는 좀, 저희는 괜찮은 나라에 태어나서 조금 낫지만 그 후진국이라는 일명 그런 나라에 가보면 시장에 보면은 그 하루에 1,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게 지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수천억을 벌기 위해서 몇 조를 벌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 뭐 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을 일으키고요. 예? 지금 전쟁의 원인은 그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이 천재. 그럼 당연히 그런 불평등도 사라지고, 진짜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단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지상낙원이 오면
그건 조금 그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가 고통받는 이 인류 같이 우리 생존하고 있는 인류들의 반 이상들이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장 시스템은 이게 바로 이 천재정치가 시발이라고 좀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들 들었습니다. 천재정치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노동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도 천재정치가 어떤 거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이 천재정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천재정치 이 책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상,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정치, 모두가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인 천재정치를 한 번쯤 느끼고 그리고 찾아보면 좋은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짧지만 또 알차게 오늘 토론을 해주신 네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게, 더 풍부하게 천재정치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천재들의 지성 정치에 대한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